자, 이제 62번 들어가는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패턴들이 이제 실험조사 연구와 관련된 글이 꽤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실험조사 연구. 우리 잠깐 개념 좀 잡고 가볼까? 잠깐 얘기 좀 보자. 이건 바로 좀 써보세요. 이제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데 빈칸 추론 문제에서 실험조사 연구 패턴이 나왔을 때 보통 이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아요. 빈칸 앞 문장에 실험의 결과를 줍니다. 빈칸 앞 문장에 뭘 준다고? 실험의 결과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하고 너희한테 무슨 점을 묻는 거야? 시사점을 묻는 패턴으로 주로 출제가 돼요. 주로. 그러니까 특별히 이 결과를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앞에 있는 결과만 가지고 대부분 시사점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되니? 근데 조금 불친절한 글은 자, 이게 결과야! 이렇게 하는 글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끝내는 글도 있어요. 실험군과 대조군의 얘네는 이랬고 반면 얘네는 이랬다 하고 끝나는 글도 있어요. 그럼 이건 너네가 알아서 이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무슨 점? 차이점. 그걸 우리 과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변수요. 그렇죠. 변수 잡아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한 번 더. 실험조사 연구에 그래 맨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앞 문장이 실험에 뭐인 경우가 많다?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 문장에서 근거를 잡으시면 된다. 선생님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읽고 내려와야지. 실험의 과정을 다 보셔야죠. 이런 글도 가끔 있고요. 실험의 과정을 봐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대다수 경우는 결과만 가지고 뭘 강조했구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게 결론이 뭐야 하고 나오는 글보다 어려운 패턴은 이렇게 실험군과 대조군만 딱딱 보여주고 니네가 알아서 이게 의미하는 바를 골라봐가 있다고. 그런 경우는 얘네들의 뭘 잡으라고? 변수, 차이점이 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알겠어? 됐어? 그럼 봐. 갑니다. 대놓고 여기서도 봐. 그 연구의 요점은 단순한 사실이다. 됐지? 그럼 이제 앞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 자, 이 연구는 뭔가를 보여주는데 잘 봐. 여기에 사람들이 훨씬 더 지지하고 뭐한대? 동의해준대.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과 지지하고 동의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지하고 동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어? 어떤 사람이야? 형광펜. 이건 쉬운 거네. 근데 이 문제를 틀린 대다수 친구들이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야. 여기에만 집중해. 어떤 사람과 동의하고 어떤 사람과 지지했다고? 이게 포인트라고. 지지하고 동의한 게 포인트가 아니라 뭐? 어떤 사람. appear,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to be like them. 그들과 같아 보이는 사람. 번역됩니까? 그냥 눈만 뜨고 끔벅끔벅 하고 있지 말고요. 이게 포인트야. 자기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과 동의를 했다고. 그럼 이게 보여주는데 뭐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누구하고 동의한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 1번. 1번이네요. 근데 또 여기서 이걸 또 몰랐을까 봐요. work가 동사로 쓰이면 뜻이 뭐야? 잘 모르네요. 효과가 있다 이 뜻이에요. work가 동사로 쓰이면 뜻이 뭐라고요? 효과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빔이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빵빵 쳤더니 갑자기 빵 나와. 이거 되네. It works. 이렇게 한다고요. 효과가 있네 이렇게. 알겠지? 알아두세요. 그럼 다시 뭐가 효과가 있다? similarity 뭐야? 그렇지. 동일함. 되니 유사성이 효과가 있다. 1번이죠. 나머지는 매력적인 오답이 전혀 없어요. 뭐 4번, 5번도 그냥 약간 더 간 것 뿐이지 뭐 별로 뭐 그냥. 오답이 퍼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게? 갈피를 못 잡았다는 뜻이야. 그냥 쫙 읽은 거라고. 이 문제 풀기 전에 했던 얘기 있지만 실험조사 연구에서 한 번 더 얘기한다. 뭐에서? 실험조사 연구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빈칸 앞 문장에 나와 있는 실험조사 연구의 뭐? 결과야. 알겠지? 그래. 지문 내용도 이해됐습니까? 끝이야. 63번 갑니다.
이건 빨간색으로 그래 그냥 논리 구조라고 쓰세요. 논리 구조. 그 다음에 땡땡 해놓고 쓸 공간만 남겨놔. 논리 구조. 그 다음 땡땡.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는 순간부터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철저하게 여러분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주고 풀고 나서 얘기를 해줄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풀고 나서. 알겠지? 그럼 일단 봐. 배운 대로 빈칸 앞문장을 먼저 볼게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번역 한번 해줄게. 잘 들어봐. 내가 깨끗하게 번역해줄 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 봐. Even if 뜻이 뭐니? 심지어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조건은 semi-factual이라고 불리운다. semi-factual 아는 단어니? 모르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반사실 안티스 아는 단어니? 알아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레드 보케볼루션 쌤 어휘 교재에 나왔거든. 뭐야?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지. 알겠어요? 그래서 seed란 말이 가다의 뜻이었잖아. ant란 말이 전에 이런 뜻이야. 전에 간 거니까 이전의 일, 이전의 사건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건과 사실인 결과를 더한 거래. 이게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럼 너는 천재거나 해설지 읽고 왔거나 아니 해설지 읽었어도 이해가 안 됐을걸? 저 확신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뭐 그렇다 치고요. 계속 가보자. 상상되어진 반사실 semi-factual은 그런 대안은 재밌대요. intriguing, 흥미롭대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과는 달리 이랬을지도 몰라라는 생각과는 달리 그것들은 뭘 나타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막 거의 울기 직전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편하게 생각해. 이건 어차피 다 틀릴 거야. 그냥 다 틀린다고 생각해. 너만 모른다. 우리가 수능 때 중요한 게 있어. 어떻게 이게 아니야. 다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네가 푼 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수능 날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이거 어떡하지? 틀리면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다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봐. 선택지 가보자. 1번. 결과는 이건 번역되잖아. 어쨌든 이게 하고 싶은 얘기인가 봐. 이게 만약에 답이면 결과는 unimaginable. 뭘 할 수 없다? 상상해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답답한 게 1번과 5번은 가면 안 되지. 단어 모르니. 같은 말이잖아. 근데 5번으로 오답이 많이 갔어요. 미쳐버리겠어. unpredictable 뜻이 뭐야? 예측 불가능하다나 상상할 수 없다. 물론 똑같은 말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유사한 말이잖아. 상상해 볼 수 없다나 예측할 수 없다나. 그지? 그러니까 가면 안 되죠 너는. 됐어? 그럼 다시 2, 3, 4번인데 2번 antecedent 이전에 벌어진 일은 inevitable 우리 또 여러 번 봤던 단어잖아. 뭐야? 피할 수 없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좋아요. 세 번째 결과를 이번에는 반대네. 이건 이전에 벌어진 일이고 얘는 반대야. 이렇게 상대 개념이야. 그지? 뭘 피할 수 없대?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거래. 세 번째는요. 자 이번에는 1, 4, 5번이 좀 반대로 섞여 있네. 이전에 벌어진 일은 뭘 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1, 5번은 무슨 얘기했어? 결과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다는 거고 4번은 이전에 벌어진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지? 물론 이제 1, 5번은 답이 아니니까. 됐어? 이해됐어? 근데 지문은 모르겠다고. 그럼 이제 처음 가. 알겠지? 처음 갔더니 형광펜 suppose 빠뜨렸네요. 형광펜 suppose 뭐뭐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잠깐 여기 좀 보자. 선생님이 아까 빨간 펜으로 뭐라고 큼지막하게 써놓으라 그랬니? 논리 구조. 그래 전개 방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뭐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라고 출발했어요. 뭐로 출발하겠다는 얘기야? 비유로 출발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 글은 전형적인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마지막 문장 부분이 어떤 비유나 이야기적인 내용이었어?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죠. 그지? 그 다음에 빈칸 앞문장도 어떤 뭐 비유적이거나 이야기적인 내용이었니? 빈칸 앞문장도?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알 수 있어서 비유나 이야기적인 게 아니었지. 그럼 이건 전형적인 비유를 통한 뭐 전달이야? 요지 전달이에요. 그럼 봐라 얘들아. 지금부터 이 비유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지.
필요하다면 뭐 해야 돼? 이 비유적인 이야기 부분을 다 읽어서 무슨 화시켜야 돼? 일반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반화시킨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 요지나 어떤 교훈 전달을 잡아야 되겠지. 맞아? 필요하다면 다 읽어서라도. 근데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야기 다 읽기 전에. 물론 정독하셨어도 좋아요. 알겠지? 하지만 이야기 다 읽기 전에 선생님이 뭐 먼저 확인해 보라 그랬지? 혹시 이야기의 결말이나 혹은 마지막에 교훈 전달이나 일반화시킨 게 있나 없나 확인하라 그랬지. 그럼 봐. 여기도 봐봐. 다 읽었어도 좋아. 거듭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글을 훨씬 더 깔끔하게 풀어드리려고요. 논리구조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처음 풀 때 이렇게 풀었거든요. 봐. 나도 똑같아요. 선생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데 앞문장 보고 뭐라고? 그 다음 다시 빈칸 보고 뭐라고? 나도 이랬어. 해석이 안 된 건 아닌데 세미팩추 이게 왜 했지? 가정법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처음으로 왔더니 이야기네? 그럼 잠깐만 정독하기 앞서서 한 생존자 비행기 사고의 한 생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애가 고군분투해서 정글을 지나가고 있다. 그럼 일단 얘 이야기가 끝까지 얘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뭔가 일반화시킨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자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더니 그러나 한번 가정해보자. 걔가 계속 그 상처 입은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문장도 봤더니 봐. 넘겨주세요. 여기까지 그 상처 입은 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맞니? 그런데 갑자기 여기요. 주어가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빈칸 앞에 문장이야. 빈칸 앞에 문장. 주어가 말이야. 이따금씩 thought 뭐는? 생각은 이래. 아니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가 하고 있다가 그가 뭐 마을까지 걸어갔다 할지라도 뭐야? 이야기잖아. 비행기 사고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얘가 주어가 뭐로 변해서 생각은 사고는 이란 말로 변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무슨 화 시킨 거야? 일반화 시킨 거라고. 이해됐어요? 형광펜 잡아. 그럼 여기 와중에서도 뭐가 떴어 얘들아? 그러나가 떴지. 이 와중에서도. 그럼 여기가 중요한 거겠지. 지금 철저하게 이 문제 푸는 것만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봐. 이따금씩 사고가 근데 어떤 사고야? 이랬을지도 몰라. Might have been change on might have been 여기까지. 이랬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다. 구조 잘 잡아. 이랬었을지도 몰라라는 그 생각이 되니? 이전에 벌어진 일을 뭐 하기도 한대? 바꾸기도 한대.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그러나 leave 내버려 둔다. 결과는 unchanged 뭐? 바꾸지 않은 채로. 이전에 벌어진 일은 뭐 이랬을지도 몰라라는 게 이전에 벌어진 일은 바꿀 수도 있어. 근데 뭘 바꿀 수는 없다고? 결과는 바꿀 수 없다고.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우리가 실전에서 적용해야 되는 건 다시 여기 봐. 실전에서 적용해야 되는 건 이거야. 빈칸을 읽어봤는데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고 무슨 뭐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가정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첫 문장을 가봤더니 갑자기 비행기 사고에서 상처를 입고 살아남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유적인 거구나. 다 읽기 전에 행여나 무슨 화 시킨 게 있나 보자. 일반화 시킨 게 있나 보자. 쭉 읽어 내려오고 있었는데 확인하고 있었는데 빈칸 앞에 문장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주어가 뭐로 변하면서 생각은 이란 말로 변하면서 뭔가 일반적인 소재가 나왔다고. 포괄적인 소재가 나왔다고. 비행기 사고 얘기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그 문장의 내용만 가지고 정답을 골라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몇 번이야? 이랬을지도 몰라. 이랬을지도 몰라라는 것. 정답 몇 번?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앞에 하면 네, 앞에 거 계속 가세요. 앞에 네,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배경 설명 좀 해드릴게요. 고개 들어봐. 가정법에는 두 가지 가정법이 있대요. 고개 들어봐. 만약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나는 서울대를 갔을 텐데 앞에 조건도 가정이지. 결과도 가정이죠. 난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갔어 못 갔어? 못 갔어요. 이게 일반적인 가정이야. 가정도 진실이 아니고 결과도 진실이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가정법. 근데 even if 가정법, 아까 빈칸에 있던 even if 가정법은 재밌는 가정법이래.
even if는 비록 A라 할지라도 뭐하다? B하다예요. 에휴,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나는 서울대에 못 갔을 거야. 가정은 말 그대로 안 일어난 일이지. 근데 결과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그잖아. 그래서 재밌는 가정법이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봐. 이 사람이 이 정글을 막 헤매다가 죽었어요. 캠프를 찾기 전에. 되니?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It is tempting.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아, 만약 그가 마을로 걸어왔었더라면 그는 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구조 받을 수 있었을 텐데가 일반적인 가정법이에요. 얘도 가정이지. 그가 마을에 왔어, 못 왔어? 못 왔는데 왔었더라면 하고 가정하잖아. 그 다음 그는 구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사실이야, 가정이야? 가정이지. 이게 보통의 가정법. 근데 그 다음 문장. 그러나 가정해보자. 네가 위로해줘야 돼. console. 외워. console 뭐라고? 위로하다. 그 유족들을, 친족들을 위로해줘야 돼. 너 뭐라고 말할래? 유족을 위로해야 돼. 근데 아이고 정글에서 조금만 더 와서 마을을 찾았더라면 구조가 됐을 텐데요. 이게 위로니? 네가 수능을 못 봤어. 수능 끝나고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러게 공부 조금만 열심히 했었을 때면 아유 야 어떡하냐? 아유 야 그 참 안타깝다. 이게 위로니? 아니면 가정해 보자고요. 네가 wish 바래요. defend the rescue team. 그 구조팀을 또 대변해 주고 싶을 수도 있죠. 걔네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더 마을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한 그 구조팀이야. 너의 동기부여, 뭔가 위로를 해주고자 하는, 아니면 어떤 이 defend, 그들을 방어해주고자 하는 너의 동기부여가 이제 네가 상상한 걸 뭔가 바꾸게 할 거래. 대안의 제시를 해주게 할 거래요. 즉 갑니다. 네가 아마도 그 부상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싶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거야. 비록 그가 마을에 왔더라도요. 아이고 저기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는 여전히 죽었을 거예요. 막 팔다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막 몸으로 기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발견됐어도 죽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할 거래. 근데 여기서 봐봐. 그가 마을로 걸어왔더라도 가정이지. 하지만 결과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이게 even if 가정법이야. 즉 이따금씩 사고가 이랬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이, 물론 전제는 이제 엔티시던트를 전제라고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해줄게요. 되니? 전제는 뭐 할 수 있어? 전제는 바꿀 수 있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다시 다음 문장.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빈칸 한 문장이었던 거야. 이제 제대로 번역해 볼게. even if 가정법은 컨디셔널이 여기서 조건이 아니라 가정법이었던 거야. even if란 가정법은 반만 사실이라고 불리운데, 이제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semi-factual, 반만 사실이라고 불리운데. 왜냐하면 걔가 counterfactual, 사실이 아닌 전제와 사실인 결과를 뭐하니까? 섞으니까요. 아까 전제는 사실이 아니었지. 그가 마을까지 걸어왔더라도, 이게 전제야. 이게 전제야. 전제는 사실이 아니지? 못 걸어왔잖아. 근데 걸어왔더라도 죽었을 거예요. 그건 사실인 결과지. 이걸 섞으니까요. 되니? 그래서 상상되어진 표정들 풀어. 이러고 있어 지금 다들. 표정 편하게 들어. 끝에 해줄 얘기가 있으니까. 상상되어진 그런 반만 사실인 그런 대안은 좀 재밌대. 왜냐하면 다른 가정법과는 달리, 이랬을지도 몰라라는 생각과는 달리 그것들이, 다시 한번 최종 결론, 결과는 뭐하지 않으니까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고개 들어봐. 너 어느 쪽을 선택할래? 방금 선생님이 후자로 풀어준 방식이 흔히 얘기하는 정석, 너희를 막 이해시켜주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 지금 63번까지 왔어요. 100번까지 있는데. 너 이따구로 올해 수능 문제 풀 거니? 불가능해요. 그건 내 수준 돼야 이해되는 거야. 지금 네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한 7년쯤 걸릴 거예요. 팔수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강사하겠다 그냥 그 사이에. 그치? 영어의 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이런 고3들에게 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야 이게 가정법 이게 사기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 무슨 구조요? 논리 구조 이해를 바탕으로 자 이야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비유를 통한 요지 전달이니까 이러이러한 결론 여기 결론 이게 결론이니까 이 내용과 같은 말을 골라야 되겠다.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문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 논리구조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를 네가 잡았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라서 하나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 이게 그 유명한 EBS 연계 문제입니다. 네, 정답률 다시 몇 프로요? 정답률 55%. EBS 연계 의미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알겠지? 연계 돼서 쉽고 안 돼서 어렵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네 실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넘어가 64번. 자, 별표 3개 치세요. 이 문제를 몇 번이니? 5번 가서 틀린 친구들은 잘 틀렸는데 나한테 혼나야 돼요. 5번 가서 틀린 친구들은 잘 틀리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짓을 또 한 거예요. 물론 5번 가서는 틀린 친구 선생님은 잘 틀렸는데 혼나야 된다는 게 잘 틀렸다는 건 이런 거지. 나름 열심히 푼 거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쭉 열심히 읽어본 거예요. 하지만 왜 전체적인 주제를 자꾸 답으로 골라? 주제가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니? 5번은 그냥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많이 나온 얘기예요. 알겠어? 잘 봐. 잘 봐. 일단 배운 대로 빈칸. 앞 문장에서 뭐를 강조했나 보자. 그러니까 그 생각이란 게 여러분이 그것을 어디 속에서 볼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볼 때. 네 마음에서 먼저 봐. 그럴 때 뭐가 따라가? 여러분의 body, 몸뚱아리가 확실히 그걸 따를 거래. 마음속으로 먼저 보면 몸이 그걸 따라갈 거래.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 마음으로 보는 거니까 시각적 관찰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또 초반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알겠지? 그래 여기까지는 잘했다 이 새끼야. 근데 선생님 몇 차례 강조했잖아. 빈칸에서 뭘 묻는지 보라니까. 왜 주제를 고르고 앉아있어? 빈칸에서는 봐라. 형광펜 쳐주세요. 이 앞부분 잡아주시고요. 형광펜 잡아주시고 여기도 형광펜. 빈칸에서는 얘들아 이거야. 그래서 그 결과 When the big day comes, 결전의 그날, 그 big day가 왔을 때요. 몸과 마음과 몸이 정말로 잘 훈련되어서 act in union, 함께 행동하도록. 되니? 네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라고 의역해도 괜찮겠니? 혼연일체가 되어서 무엇이 확실해지냐고요. 고개 들어봐. 이건 그 결과를 묻는 거야. 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네가 생각을 했더니 뭐가 잘 따라와? 뭐가 따라온다고? 몸뚱아리가 네가 생각한 대로 마음속에서 봤던 대로 그래 5번에 나와 있는 visual observation을 한 거야. 여기서 묻는 건 그래서 생기는 뭘 묻는 거야? 결과를 묻는 거라고. So that 이해됩니까? 묻는 건 결과야. 뭐가 확실해지냐고요. 뭐가 원인을 묻는 게 아니라 주제를 묻는 게 아니라 네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서 1번 심각한 경쟁이 일어날까? 그룹의 협력. 선생님 이건 좋은 말인데요? 좋은 말인데 아니 앞에 나온 근거가 다른 사람하고 돕는 얘기야? 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얘기야. 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왜 갑자기 협동을 해? 그지?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마이너스라 얘는 탈락이고 플러스는 맞는데 얘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업무 수행. 자 생각해봐.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됐어. 그래서 완벽한 성취를 이루어낸다가 가장 적절한 결론이죠. 이해됐습니까? 정답 3번이에요. 4번에 대중의 갑자기 명성을 왜 얻을까요? 앞문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 끌만한 얘기가 나왔니? 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근데 네 마음을 다른 사람이 읽어? 말도 안 되잖아. 알겠지? 근데 다시 한번 5번은 왜 같다고? 본문 초반부부터 이 글의 90% 이상 이 얘기예요. 어딜 가도 3번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서 묻는 건. 그러니까 네가 마음속으로 먼저 시각화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네 몸이 따라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물었던 거예요. 알겠지? 꽤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한 번 더 얘기한다.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뭘 묻는지 똑바로 봐. 대충 주제 고르지 말고. 알겠어? 됐니? 넘어가자. 65번. 똑같은 패턴입니다. 65번과 앞에 풀었던 64번이 똑같다고 하긴 좀 약간 아주 유사한 패턴? 아주 유사한 패턴? 이에요. 왜 아주 유사한 패턴이냐? 이것도
어떤 바꿔쓰기 패턴이 아니에요. 앞에 풀었던 문제도 이거지.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 문제도 이런 패턴이야.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더니 창문이 깨졌어. 그러면 그 아이의 머리를 향해 돌을 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수준인 거야. 1번 튕긴다. 2번 잡는다. 3번 기뻐한다. 이런 식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충분히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줘요. 근데 니네가 이 문제를 왜 못 푸냐? 이 앞문장에서 일단 번역이 안 돼. 1차적으로 뭐가 안 돼? 번역이 안 돼. 그러니까 번역 연습은 계속하자. 단어 공부 열심히 하자. 그 다음 두 번째. 충분히 사고를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써버려. 내가 오늘 하나 보여줄게요. 잘 봐. 일단 빈칸 앞문장이야. 모르죠? 좀 이따 보고. 좀 이따. 혹시 안 하면 발목 잡아주세요. 이것이 하여튼 뭐 이것이 에이씨 몰라. 넘어가. 어쩔 거야. translate 뭔가로 변한대. 자, 봐. 뭔가 비교 대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지? 암컷인데 어떤 암컷이야? one 뭐 해주는 거야? 경고해 주는 거야. close kin 가까운. kin 또 모르면 어렵다. kin 뭐야? 친족. 오 좋아요. 잘 알고 있었네요. 가까운 친족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야. 경고 메시지를 emitting 뭔가 발산을 해서. 되니? 반면 수컷은 일반적으로 발산을 안 한대. 경고 메시지를 안 보낸대. 이 새끼는 왜? 그럼 뭔가 얘네들의 차이가 있겠지. 그럼 각각 형광펜 쳐봐. 각각 여기와 여기. 일단 암컷들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 근데 수컷은 경고 메시지를 안 보내. 왜? 이유를 볼까? 그들의 dispersal. 또 단어 어렵죠. 모르면 계속 어렵다고. dispersal이 뭐야? 확산이에요. 퍼짐이에요. 멀리 떨어진 겁니다. 되니? 자신들의 막 태어난 natal 그러면 이제 natal로 하게 되면 자기가 태어난 지역. 되니? 그런 지역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의미하니까요. 자신의 친족이 그렇죠. 오, 사실 같은 이유네. 친족이 이득을 얻지 않으니까 그런 경고 메시지로. 다시 한번. 빈칸 앞문장에서 분명히 얘기했다. 잘 봐. 이게 Y를 중심으로. 이게 포인트야. 암컷인 것과 수컷인 게 차이가 아니야. 변수 잘 잡아. 이것도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던 실험조사 연구에 사실은 실험군, 대조군 결과 가지고 네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암컷은 뭐 했다고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러면 다시 이유가 뭔 거야? 누가 이득을 얻으니까. 내 친족이 이득을 얻으니까요. 근데 수컷은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기를 자기가 경고 메시지를 보내도 뭐 하지 않아? 친족이 이득을 얻지 않아. 이게 변수잖아. 이게 차이점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야. 이게 빈칸 앞문장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다시 봐. 그럼 이제 이게 빈칸이야. 똑바로 번역하자. 더욱이 further. 더욱이 자, support 뭔가 지지인데 뭐에 대한 지지냐? 친족을 기반으로 한 경고 메시지 이론에 대한 그런 지지가 방금 나온 얘기네. 경고 메시지를 암컷이니까 보내고 수컷이니까 안 보내고 이게 아니었어. 보내는 이유가 뭐였어? 변수가 친족이 이득을 얻으니까 보내는 거고 내가 익 하고 소리를 내봤자 똑같죠? 익 하고 소리를 내봤자 친족이 이득을 얻지 않으니까 안 보냈고 그랬었어. 그래서 친족을 기반으로 한 경고 메시지 보내는 그 이론은 자 이걸 포함한대. 이 사람의 발견을 또 포함한대요. 그 이론이 어떤 발견이 또 있냐? In the rare instances, 아주 드문 경우에 자 지금부터 어떤 상황을 또 준 거야. 아까 얘기했지.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더니 창문이 깨졌다가 근거야. 근데 빈칸에서는 이번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녀석의 머리를 향해 돌을 던졌다가 또 다른 상황이었어. 우리한테 주어진 근거는 창문을 향해 던진 돌이 창문이 깨졌다가 근거였던 거고. 알겠지? 여기도 똑같아. 방금 앞문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봐봐. 어떤 상황이냐? 암컷이 아주 드문 경우에 do 부정어 아니야. 잘 봐. do 강조하는 거야. move away. 아주 드문 경우에 멀리 간대요. 자신들의 태어났던 그 집단에서 멀리 떨어진대. 그리고 그 집단으로 들어간대. 형광펜. Far fewer relatives. 친족이 아주 적은 집단.
집단에 들어섰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은 이 빈칸이야.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보여주세요. 헷갈리면 이렇게 쓰라고요. 빈칸 앞문장에서 천천히 도식화를 시켜보면 암컷은 경보음을 발산했고요. 수컷은 경보음을 발산 안 했지. 근데 각각 이유가 이런 거였죠. 얘는 누가 이득을 얻으니까? 친족이 이득을 얻으니까였어요. 근데 얘는 반면에 이사를 갔거든. 그래서 누가 내가 경보음을 발산해도 친족이 이득을 얻지 않으니까 경보음을 발산하지 않았어. 그 다음 빈칸 다시 봐봐. 이게 빈칸이야. 이사를 갖고 그 다음 빈칸에서 형광 신 부분 누가 없어? 친족, 친척이 없어서 빈칸에서 묻는 대인은 암컷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주관식으로 답 나와야 돼. 알겠지? 답은 뭐야? 주관식으로 얘기해봐. 경보음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그잖아. 경보음을 보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친족이 이득을 얻으니까 어떤 경보음을 보냈던 거니까. 친족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했으면 당연히 내릴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내 가족이 이득을 얻지 않으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발산하지 않는다. 그 말이 선택지 가보면 몇 번이 이게? 그렇죠. 나오네요. 체크해 주세요. 정답은 4번이요. 즉 경보 메시지를 less frequently, 덜 자주 발산합니다. 그들의 토착 암컷들보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봐라. 그냥 뭐 2번, 4번 봐봐. 암컷이 갑자기 지속적인 시도를 해. 자신들의 bring their blood kin along. bring이 데려오는 거거든. 갑자기 친척을 데려오려고 해? 뭔 꿈꾸고 있니? 네 번째, 어떤 경향을 보여줘. 뭐 더 활발하고 더 협력적이야?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딴 데 읽을 이유 있었니? 없었죠. 여전히 추론 근거는 어디였어? 빈칸. 앞문장이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앞에 풀었던 60번처럼 지문 내에서 네가 재정의를 내려야 되는 패턴의 문제들이에요. 다시 한번 지문 내에서 뭐 하라고? 재정의에서 헷갈리면 뭐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좀 써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 어려우면 마지막에 남겨놓고 알겠지? 장문까지 풀고 마지막에 천천히 네가 우리말로 써가면서 이 말이니까 이 말이겠군 해보라고. 알겠지? 이런 게 등급을 가르는 문제야. 됐습니까? 넘어가자. 66번. 자, 또 뭐 떴니? 또 뭐 떴니? 실험 또 떴죠? 그지? 그럼 이제 빈칸 앞문장이야 이게. 그럼 이게 실험 결과인가 봐. 잘 봐. 또 클래식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뭔가 요청을 받은 거야. 측정 좀 해달라고요. 어떤 줄의 길이를요. 어떤 줄이냐? had been drawn, 그려진 거야. 이 패드 위에, 바닥에. 그리고 either A or B. 그리고 A 또는 B 한 거거든. 그럼 이게 무슨 군일까요? 실험군, 대조군이겠지. 형광펜. 앞에서 했던 패턴이 다 적용된다고요. 봐. 이쪽이 실험군이야. Public announcement. 퍼블릭이 뭐야?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거야. 그들의 판단을. 되니? 또는 한쪽은 뭐 한 거야? 안 보고 얘기해봐. 대조군은 뭘까? 실험군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거야. 대조군은 뭘까? 개인적으로겠지. 볼래? 그러네. Keep the estimate to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그 추정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공개를 안 한 거라고. 이제 빈칸. 그리고 빈칸 내에서 똑같은 얘기 또 해볼까? 빈칸 내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더 붙어 있으면 이 자체가 빈칸에 대한 뭐가 된다? 추론 근거가 된다. 잘 봐. 실험 대상자들이 야, 너 틀렸어 란 말을 들었을 때 잘 봐라. 빈칸 잘 봐. 띠리리리리리한 애들이 1, 2, 3, 4, 5원 애들이 훨씬 더 stand, 서 있었대 라고 번역하면 곤란하고요. stand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저항하고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견을 stand, 고수했대요. 누구보다. 그럼 애들아, 문장 구조 똑같은 거 보여? 문장 구조 똑같은 거 보여?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랑 반대말일까? 형광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애들보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애들보다. 그럼 이건 다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거니까 공개한 거야? 비공개야? 비공개지.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야? 공개죠. 답 몇 번이야? 1번이죠. 오답 봐라. 후!
우우우. 네. 어우 예. 그러니까 2번과 4번이 정반대 얘기죠. 말을 안 한 거잖아. 그지? 정반대를 골랐다고요. 여기를 보고 생각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뭐에 좀 집중 좀 하라고요. 빈칸에 집중 좀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면 이거야. 야, 너 틀렸어. 남들 다 들리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저 이상한데. 답이 잘못됐나?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귓말로 야, 너 틀렸어. 니마 틀렸어. 그러면 정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 얘기야. 끝. 넘어가자. 67번. 자세 좀 거쳐 앉아 보시고요. 후달달. 압박감이 느껴지죠? 압박감이 느껴지지? 근데 잘 봐봐 얘들아. 빈칸 앞문장에 뭐가 떴니 얘들아? 올도가 떴죠. 그럼 우리 이 긴 문장에서 어디가 중요한 정보인지 캐치를 못하면 내 수업을 그동안 뭘로 들은 거야? 이 긴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어디야? 여기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읽지 말라까지는 아닌데 읽지 마. 그러니까 읽더라도 여기가 중요하구나 이 생각하시라고. 난 읽어는 줄게요. 그 다음 하나 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체크하면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it과 that 사이에 지금처럼 뭐가 뿅 하고 튀어나오면 뭐가 튀어나오면 명사 튀어나오면 무슨 구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that 강조 구문. 그렇죠. 이해되니? 올도 패턴에서 뒤에를 강조하는 데다가 대놓고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이해되니? 즉 제대로 번역해 볼게요. 갑니다. 자, 비록 그것이 바로 여기도 이때 강조 구문이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되니? 그것이 바로 하드웨어의 그런 퍼포먼스, 수행이지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나 아니면 뭐 이 수도관이나 아니면 이 전화선이나 같은 하드웨어의 그런 수행이지만 뭐가 즉각적으로 concern, 걱정인 게 지진 후에. 지진이 나고 나면 뭐가 무너져 얘들아 막. 고속도로 무너지고 수도관 파열되고 전화선 난리 나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수행이 맞아 즉각적인 걱정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형광펜. 사실상 바로 서비스의 손실이다 이거예요. 뭐가 서비스의 손실인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제공해 주던 바로 서비스의 손실이다. 뭐인 게 진짜 손실인 게 대중들에게. 거기 들어봐. 이 말 이해되니? 고속도로 자체가 무너졌어. 물론 고속도로가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고속도로가 제공하던 뭐의 손실이 진짜 문제라고? 서비스. 고속도로가 제공하던 서비스가 뭐야? 이동이잖아.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빨리 만드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람을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수도관이 파열됐어. 빨리 수도관 복구가 중요해? 수도관이 제공하던 서비스가 뭐야? 물 갖다 줘야지. 전화선 빨리 복구해야 돼. 물론 복구는 해야 되지만 전화선이 제공하던 서비스가 뭐야? 통신 아니야. 그럼 통신을 시켜주든지. 이해됩니까? 그래. 근데 그걸 다 몰랐어도 어쨌든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거. 알겠지? 그러므로 우선 자 priority 하는 단어 맞지? priority 뭐? 우선순위는 이러한 시스템을 protecting 뭔가 이 hazard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앞문장을 집중했으면 이게 나와야지. 알겠어? 선택지 가보자. 바꿔쓰기도 안 했어요. 3번이에요. 정답. 근데 봐라. 지속성이다. 아니면 적어도 빠른 복구다. 뭐에? 서비스에. 뭐가 문제였으니까? 서비스의 손실이 문제였으니까. 뭘 빨리 복구해줘야 된다? 서비스를 복구해줘야 된다. 이게 어렵니?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야. 앞문장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못 잡아냈던 거야. 길어서. 알겠지? 근데 봐. 오답 간 거 볼래? 1번 경제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지? 2번 자 이거 왜 답이 아니야? 예시 중에 하나지. 그렇지. 근데 20% 나갔어요. 빈칸 앞에서 고속도로, 수도관, 통신시설이라고 한 순간 절대 통신시설은 고르면 안 되는데
내 새끼들 중에는 없길 바래요. 예시 중에 하나니까 탈락. 너 꺼져. 여기도 봐. 여기 mobilization 뭐야? 기동성. 이것도 예시 중에 하나였지.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비용. 아이고 그래. 여기까지는 참 좋아. 그지? 유지 보수와 확장. 뭐해? 라이프라인 시스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확장. 그래 참 좋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좋은 말 고른 거야. 지진 났을 때 마저 사람들 목숨을 살려야지. 근데 이건 안 나온 얘기야. 빈칸 앞에서 뭘 강조했어? 이러한 하드웨어들이 제공하던 뭐? 서비스의 손실. 제발 읽으란데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잠깐 근데 이제 구문 분석 좀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앞화면 좀 다시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까 여기다 이렇게 체크했었지? 이때 무슨 구문이라고? 강조 구문이라고. 근데 다시 봤더니 중간에 뭐가 하나 싹 껴있니? 대시 하나 또 꼈지. 넌 뭐야? 선생님 이때 이렇게 이때 아니에요? 잠깐 여기 좀 볼게. 이거야. 일단 이것까진 기억나지? it 하고 나서 명사나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강조 구문으로 강조하는 애로 많이 온다. 알겠지? 이런 애들이 뜨고 나서 어이구 보통은 that을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 강조하는 게 사람이면 뭐도 쓸 수 있어. who 사물이면 which 공간적 개념이면 where 알겠어?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이야. 그래서 번역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것은 대답도 안 나와. 그것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강조한다. 이렇게 느낌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지? 근데 하나 더 가끔 이 대댓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이고 이 새끼가 튀어나올 때 지 혼자 안 나오고 뭐까지 달고 나온 거게? 뭐까지 달고 나온 거게? 수식어까지. 그렇지. 혼자 안 나오고. 이해되니? 이해되니? 다시 여기 봐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서비스의 손실. 요것만 앞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들이 제공하던 서비스의 손실이다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 that 뒤에 봤더니 이제 동사 얘기 나오네. 진짜 손실인 것.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지? 됐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잡아주시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한다. 놀라지 말아라. 됐습니까?